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고공행진에 이어가는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약간 위축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 건설업, 유통업은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통신업, 은행, 의약품 등에선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시장도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등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업종의 상승세는 두드러졌고요.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업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지금 계속 순환매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계속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계속 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이어갔다라면 지금 시장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쉬어주고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혼란스러운 장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계속 이 종목 올라갔다가 저 종목 올라갔다가 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결국 이제 계속 주도주를 좀 걸러내는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종목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꼭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앞전에 글로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왕세자인 빈 살만 이 왕세자가 북패 척결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많은 의원들을 또 숙청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왕세자가 누구냐면 사실 이 유가를 감산을 하자라는 주장을 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왕세자의 입지가 계속적으로 좀 커진다라면 조만간 유가는 감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들, 소위 말해 건설 그리고 또는 이제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나오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자주 바뀌는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정유와 화학 업종에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속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총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늦게 포착된 에너토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토크는 최근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소식에 강세를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이제 9월 20, 정정하겠습니다.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날 정부 측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던 게 신고리 5호와 6호기 이 원전 중단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건설 재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건설 재개라는 이유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에너토크가 관련된 종목인데 바로 이 에너토크가 전동 에추어티라는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전 플랜트 부분에서 좀 이런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상 이슈가 부각돼도 있어서 이런 시장에서도 좀 상승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검색기에서는 현재 지금 시장의 이슈에 포착된 종목들만 좀 검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21일 날, 20일 날 바로 이 원전 건설 재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일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내면서 종목이 결국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런 날에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당일 이슈에 너무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봉상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자, 앞서 이 에너토크가 사실은 뭐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이죠. 그만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다가 그날 당일 이슈로 상승을 하고 오히려 윗꼬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결국 전날 종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런 날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종가까지 확인을 하시다가 다음 날 상승을 이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상승한다고 쫓아가면은 이건 내동매매고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건 무작정 상승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냥 상승은 놓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대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시면 실패하는 매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자, 잘 보시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이나 5분의 1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요거를 싹 다 지우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지지를 받는데 정확하게 이 연두색선 6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형성을 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망치형, 음봉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만큼 앞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 주체들, 이 주포들이 이 하단 라인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보셔야 되고 다음날 이 구간대를 깨트리지 않고 올라간다라면 그러면서 앞전 첫 번째 상승의 이 저항대를,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바로 이런 자리가 그만큼 이런 종목들을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승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았다가 재차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 보인다. 이런 자리를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내 계좌에 정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이슈에 따라 상승하는 종목은 내동 매매는 좀 지양을 하시고 첫 번째 상승은 그냥 지나치시고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전에도 한번 포착이 됐었죠. 하나니켈 2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에 관련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을 보시면 국제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상승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니켈 가격이 역사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뭐 하나니켈 2호뿐만 아니라 하나니켈 1호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원자재 가격만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을 보시고 공격적으로 매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 잘 안 찾아보시죠? 네, 그거는 뭐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11월 1일 날 역시나 요거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 이거 첫 번째 상승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쫓아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쫓아가실 필요가 없고요. 쫓아가봤자 내동매매가 될 뿐이고 항상 요런 구간대에서 물려서 손실 보는 매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로 지지를 받는데 자, 잘 보시면 여기에서도 힌트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힌트인데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런 매매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장대 양봉 캔들 대비해서 하단 시가를 깨트리는가 안 깨트리는가.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전에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던 소위 말해서 주체들, 주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포들이 이 종목에서 이탈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는 거는 결국 60일선을 지지를 받는가 안 받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종목 하나니켈 이후의 세력들이 결국 이 종목을 빠뜨리지 않겠다.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면서 재차 60일선 지지받고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바로 요런 60일선을 지지받고 아래꼬리 올릴 때 바로 요런 자리에서 보통 급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매매 방식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또 요런 패턴의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매매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추세를 계속해서 확인하기가 힘드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매매법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 가장 먼저 포착이 됐고 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인 셀루메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루메드는 오늘 필러용 고분자 복합체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셀루메드가 좀 적자인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여성분들이 자꾸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피부에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피부에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한 이런 필러 소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간에 뭐 고령화 시대에 맞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튼튼한 종목은 아니다 보니 결국은 적자라서 사실 그동안은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당일 단타 또는 테마로서 끝내야지 종목의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겠다, 뭐 추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한번 또 급락도 나왔다가 감자도 한번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올려가지 못했던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종목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선침해를 한다. 이거는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분봉상 보겠습니다. 자, 분봉상 보시면 역시나 이런 종목들을 단타, 당일 공략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자, 9시에 개장되고 나서 사실은 거래량이 있었던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구간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10시 10분쯤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구간,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첫 번째 대량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따라가지 마시고요. 역시나 이 상승 대비해서 하단을 깨트리는가 안 깨트리는가 보시고 저점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 동반된다라면 바로 이런 자리들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공략 매매법 셀루메드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저희 본격적인 시크릿노트 강의에 앞서 항상 시크릿노트에서 못다한 말씀 추가적인 강의해주시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얼굴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크릿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국제적인 사건이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마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뭐 국제적인 사건들 또는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또 현명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런 강의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종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잠시 뒤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화제였던 트럼프의 방안이 영향을 미칠 업종과 종목에 대한 강의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11월 7일인데, 오늘은 사실 어떤 강의를 해드려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좀 듣지 않은 정보를 빨리 좀 선침해야 수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정보들도 좋고요.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국제적인 사건, 국제적인 이벤트, 외교적인 사건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바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한 부분들,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짚고 가야 되냐? 결국 외교적인 사건이 증시에 크게 영향은 나오지 않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증시 방향성을 분명히 결정을 하고 갈 만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바로 30일이죠.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던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이 트럼프란 인물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정계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죠. 우리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트럼프란 인물은 부동산 사업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했던 사람이지 사실은 정계에 있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임되면서 바로 외신 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표현을 했죠. 자, 무슨 말이냐? 정계에 있었던 인물이 아닌데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처음에는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이 지지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퍼스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 항상 이익이 되는 부분만 추구를 하고 미국 자국민들에게 선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동안 많은 이민자들, 미국에 있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였는데 이민자를 배척하는 이런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상당히 또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정책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받는 만큼 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냥 실리를 취하는 외교를 펼치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십니까? 상당히 대화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외교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정책도 하지만 사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방문을 하면서 상당히 외교적인 부분을 대화로 풀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 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상대 국가들에게 머리를 숙인다. 이건 너무 약한 외교적인 부분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상당히 북한에 대한 부분도 참아가면서 어찌됐건 간에 대화로 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결국 이런 좀 상반되면서도 어떻게 좀 보면 비슷한 인물이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양국 간의 정상회담. 결국은 두 가지 키워드가 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FTA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월 30일에도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지켜주자라는 식으로 대화를 통했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껄끄러움한 주제죠. 한미 FTA.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한미 FTA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인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없애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인물로서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미 FTA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안보와 한미 FTA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안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안보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줄여서 안보입니다. 자, 사실 우리 미국의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경기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인 바로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가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2017년 전까지 있었던 많은 미군 기지들을 철수시키면서 모아놓은 주한 미군 기지죠. 자, 요 부분들,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미국 육군 주한 미군들을 철수시키면서 기지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가서 표현을 한 게 결국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먼저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한미군 기지를 가장 먼저 방문을 했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서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동맹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표현을 넌지시 볼 수 있었던 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이 바로 트럼프란 인물 상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국방비를 증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를 증액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통해서 미국의 국방비 규모에 대해서 보여드렸을 겁니다. 전 세계 1위죠. 그리고 그 미국을 제외하고 2위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등등등을 전부 다 합쳐도 사실은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국방비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위산업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재성 기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안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주식 투자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경계감이 극도화되면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나오고 증시가 출렁거리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이 부분이 방위산업업체에는 호재성으로 발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방위산업업체에 있어서 호재성이죠. 자, 미국만 증액을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한국까지도 국방비 증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사들 보시면 나토 회원국이 올해 국방비 증액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 국방비가 10% 정도 증액을 했다라는 얘기들, 뭐 여러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국방비 증액, 당연히 방위 산업에 있어서 호재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방비가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2009년부터의 이 데이터를 조금 모아봤는데 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국방비가 증액이 되고 있고요. 불과 지금 7년 만이죠. 7년 만에 10조 정도 증가가 되는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의 뭐 한 30-40% 정도는 7년 만에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방위산업 업체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수치를 보더라도 당연히 실적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방위산업 업체에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무슨 종목이냐?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방위산업 업체입니다. 사실 방위산업, 방산주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빅텍, 스페코, 퍼스텍, 뭐 휴니드 요 정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니면은 뭐 하나테크인 정도가 생각나실 건데 저는 오늘 다른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방위산업 업체를 여러분들 테마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실적이 튼튼한 기업인지, 그리고 또는 사업 부분들이 정말 밀접하게 국방비에 증가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로템 뭐 하는 기업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거 철도주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철도주가 맞는 게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사실은 현대전공, 그리고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바로 이 사업들이 통합되면서 철도 사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상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철도 사업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국내 유일의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생산업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전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차 뭐가 있죠? K1이 있습니다. 바로 그 K1을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로템이에요. 2016년에 K1뿐만 아니라 많은 전차들 계속 개발하라고 수주를 따놓은 상태라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2016년에 확보된 숙주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매출로서 인식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수주가 확보된 거를 매출로 찍힌다. 실적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실적이 증가되면 어떻게 확인하시라고요? 바로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나 수급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방산주들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시죠. 하지만 개인들이 관심 안 가질 동안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투신과 연기금들 역시나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혹시나 까먹고 있었지 않았나?
잊고 지냈던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그만큼 좋은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테마주에 물려있을 시간 없고요. 그리고 기술적 매매해가지고 손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사셔야 여러분들이 내 계좌를 살찌우고 연말까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럼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제가 재밌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산주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방산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1순위가 빅텍이죠.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북한에서 전쟁 준비한다. 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난 8월달, 9월달 사이에서도 역시나 북한발 리스크가 생기면서 당시에 급등까지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빅텍이 실적줄까요? 테마줄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빅텍이 실적줄까요? 테마줄까요? 혹시 실적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맞습니다. 테마주입니다. 빅텍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실적이 뒤따라주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테마주의 성격이 워낙 강합니다. 마치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빼빼로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사는 것처럼 이상하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꼭 빅텍을 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인식으로는 북한발 이슈가 있으면 항상 급등 나오는 종목이라고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테마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올라가면 급등 나왔다가 이 이슈가 소멸되면 폭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빅텍으로 수익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빅텍으로 손실 보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빅텍은 저는 방산주라고 표현을 해드리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재테크를 잘하는 기업이다 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텍이라는 기업이 지난 2002년부터 제가 2007년부터네요. 2007년부터 전자공시 내역을 쫙 뽑아온 겁니다. 2007년부터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자기 주식 취득 신고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2007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바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 주식 취득 결과 신고서가 나온 결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기 주식,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내에서.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빅텍이라는 기업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2007년 현재까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07년 8월 18일부터 2007년 10월 16일까지 매매 주식수를 보시면 43만 766주를 매매를 했었고요. 매매 금액만 보더라도 바로 9억 9,600억 정도가 9억 9,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규모 자체가. 자, 매매 단가가 2,314원인데 이 기간 동안의 흐름을 잘 보시면 실제로 빅텍이라는 기업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때 바로 저점에서 우리 주식 상당히 지금 저평가다라고 판단되는 구간대에서 자기 주식,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북한발 이슈가 부각이 되고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자사주를 매도를 하면서 실제로 수익률 107%를 기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전자공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왜 빅텍이라는 기업 매매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방산주,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이 종목을 고점에서 따라잡기 때문에 손실 보는 겁니다. 하지만 빅텍이라는 기업은 자기네 스스로 자사주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샀다가 종목이 올라가고 나면은 이렇게 처분을 하는 자사주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보시면 09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단가가 2,546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2,492원에서 매수를 하고, 자, 그리고 역시나 1,362원에서도 매매를 했던 그런 흐름이 전자공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수익률을 보게 되면 취득 대비해서 처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32%의 수익률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빅텍이라는 기업은 저는 방산주의 색깔보다는 정말 재테크를 잘하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단순히 이슈가 있을 때 따라가시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빅텍이라는 기업이 바로 자사주 처분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테마 종목들 막연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자사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신다면 어디가 저점이고 어느 구간대에서 팔아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야 빅텍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에서 이 빅텍이라는 기업, 이거는 실적주라기보다는 약간의 테마성에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은 국방비가 증액이 되면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번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올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안보 문제는 봤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바로 한미 FTA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한미 FT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리스크는 항상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았고요. 국방비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상승률이 오히려 천천히 가게 될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한미 FTA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지금 무역 상당히 불균형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은 적자다. 중국과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여러 나라들 때문에 지금 바로 무역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 철폐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월 30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서 무역 불균형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도 분명 언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무역 불균형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던 섹터가 자동차하고 철강인데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미 FTA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2011년 한미 FTA 통과 당시에 대미 수출액이 18% 정도 증가가 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흥했었고 수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실적들이 조금씩 증가를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이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너희만 돈을 벌 거고 너희만 이익을 챙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태클을 걸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게 됐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 양어 정지,
그리고 관세 부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뭐 제네시스라든지 또는 기아의 스팅어라는 차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뭐랄까요? 실적적인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폭탄을 맞는다라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겠죠. 현대모비스와 만도 역시나 양어 정지, 관세 부활 가능성이 있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분명히 주가의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에서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철강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철강이라는 섹터는 경기 회복에 가장 발빠르게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근데 철강은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해드렸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반덤핑 상계 관세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역 확장법에 포함되면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한번 철강 섹터에 대해서도 두들겨 맞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 철강 섹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피하셔야 된다는 거고 혹시나 최근에 바닥에서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포트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현대차가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소외됐던 업종이었는데 약간씩 해소가 되고 중국의 사드 완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좀 주가가 회복되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 개파락 나오면서 역시나 미국의 영향력이 나왔던 하루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심각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포트 점검을 다시 한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손실 보시기 전에 포트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이 기관들이 약간씩은 사고 있었으나 그렇게 뭐 매수세가 강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투신권에서 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 업종들 보수적으로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러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종목을 제외하고 철강 업종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꺼내면서 피해를 볼 섹터만 생길까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수혜 볼 섹터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종목이 수혜 보게 될까요? 뭐 한일사료 같은 종목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일사료가 항상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승할 거다라고들 하시는데 이거는 테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명히 수혜를 보는 섹터는 실적이 동반된 종목들 중에서 바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FTA에서 피해를 볼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말한 만큼 이것이 방위 산업에는 호재가 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국내 유일의 전차 개발 업체인 현대 로템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자동차나 철강 등의 업종은 좀 포트폴리오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은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순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많은 이슈와 많은 이런 소재거리들을 분명히 남겨두고 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가 갔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주식 투자자라면 이런 사소한 이슈들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를 볼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여러분들 손실을 막고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